이제 한국은 이사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회장에 선임시키고 심지어 세습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상장 자체를 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분석은 필요 없다. 사실은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계기도 트럼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당선되고도 오르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별로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와 한국만 주가가 안 오른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한국 주식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겁니까? 이 회사에 크나큰 손해를 끼친 그런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계속해서 경영권을 가지는 거를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투세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온갖 그런 의견이 다양합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죠. 네.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없잖아요. 네. 회사의 횡령, 배임, 뇌물 이런 걸로 해서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했어요. 미국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민사적으로도 회사의 돈을 써서 못된 짓을 했으니까 주주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다시는 경영권을 못 갖게 하는 게 사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이사회 제도 자체가 너무 유명무실해요. 똑바로 됐으면 아니 그런 분들이 출소를 하셨으면 주주들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주주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다시 회장에 선임시키고 심지어 세습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지 않는 어떤 이사회의 그런 태도, 그리고 또 주주의 이익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분할 상장이죠. 물적 잘 되고 분할이죠. 있는 분야만 딱 그렇죠. 떼서 따로 상장시키면은 그렇죠. 기존 주주들이 이제 그렇죠. 울게 된다는 네네네. 그런 거 아닙니까? 카카오나 예. LG화학이나 다 그런 걸 당하지 않았습니까? 밑에 애가 빠져나가서 예. 상장을 하면서 네이버도 네이버 웹툰 네. 하면서 자꾸 그걸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사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장 자체를 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재벌이 고유명사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네네. 이 재벌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 뭐 유튜브, 구글 다 네네. 한 몸에 있는데 그걸 막 쪼개서 따로 상장하고 이런 일을 안 하는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좀 덩치가 커지면은 이제 쪼개서 상장을 맞습니다. 하니까 주주들한테 좀 피해 가서 외국인 투자들한테도 매수를 하기 어려운 뭐 이런 환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재밌는 거는 이 김성일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쉽다고 하는 이유는 항상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주식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건 다 틀렸다. 네, 한국 주식은 그렇게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월배당 ETF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네. 코인의 느낌이고 네. 한국 주식은 딱 기회가 왔을 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싹 빠지면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회사 일이 바쁘잖아요. 미국 주식은 이제 밤에 하고 코인도 막 밤에 계속 돌고 돌고 이래가지고 막 좀 힘든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잠깐 하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으면 그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을 하면 되거든. 그게 쉽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종목이 오른다.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 2가 12월 26일에 공개가 되면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오른다 라듯이 이렇게 딱 짝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능 문제가 어려우면은 뭐 사교육주 뭐가 간다. 이렇게 짝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만 외우면은 영어 단어 외우듯 그것만 외우면은 이제 그 일이 발생할 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단순하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원래 직장 생활 하다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좀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주식 스승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면 흥구석유가 오른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써 있는 종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냥 외워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처음부터 진짜 달달달달 외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차트 같은 거 이제 주말에 가서 강의 듣고 배우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실력을 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그 기업 분석 같은 걸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제 원래부터 처음 배울 때부터 기업 분석은 필요 없다. 한국 주식에 있어서 기업 분석은 필요 없다는 게 정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하면 충분히 몰라도 된다. 이제 요 얘기고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할 필요 없다, 쓸데없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업 분석할 시간에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이벤트나 이슈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더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더 쓴다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곧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될 텐데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보고 또 다른 이벤트가 또 생길 테니까 그때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하고 왜냐면 다 회사 다니시고 자기 일이 있는데 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너무 기업 분석을 강조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좀 지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걸 하라고 이제 막 강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 떨어집니다. 어렵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재무제표 막 그렇죠.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이러면서. 꾸준히 사실 해주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운동도 물론 뭐 운동 이거저거 다 열심히 하면 다 좋죠. 몸에 좋고. 근데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운동 못 하잖아요. 힘들어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주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좀 가볍게 해줘야 사람들이 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직장인의 꿈 중에 하나가 퇴사일 텐데 또 퇴사를 대기업 다니다가 하셨습니다. 뭐 퇴사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계기도 트럼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17년 말에 그때가 이제 트럼프 1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저의 모든 재산을 2018년 초에 다 팔고 나오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퇴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바로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비트코인으로 그런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트럼프 1기 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됐으면 비트코인이지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또 8년 만에 이렇게 트럼프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이언트 TV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특별한 거 한 말씀. 모든 분들께서 이 한국 주식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한국 주식의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2016년 11월에 지금부터 정확히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도 트럼프 랠리라고 하면서 다우지수, S&P 지수가 막 그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했습니다. 16년 11월에. 놀라운 게 그때도 한국 증시는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은 또 한국 증시만 뒷걸음친다 이런 게 나와요. 날짜만 바꾸면은 16년인지 24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원래 그랬다. 근데 이제 20년에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잠깐 바뀌는 듯 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떠나서 다시 예전으로 회귀를 해서 근데 그때도 주식으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분들은 한국 주식의 특성을 이제 완벽하게 파악하신 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시든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때 부동산도 다들 집 산다. 너만 없냐. 포모에 빠져가지고 막 영끌에서 샀다가 지금 또 지역에 따라서 안 좋은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좋은 지역은 원래 안 좋았거든요. 지금 다 2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투자하시던 분들은 익숙해요. 아 그래 그 동네 부동산은 원래 안 좋았지. 원래 안 오르는 곳이지. 그래 한국 증시는 원래 이렇지.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 주식의 특성은 이제 어떤 이벤트를 타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김성일 교수님 모시고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 증시 전망 들어봤고요.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